안녕하세요. 오늘은 10대들의 그 복잡하고 숨겨진 감정 세계를 다룬 소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죽고 싶다.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이 말은 종종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마지막 결론처럼 들려요. 듣는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선언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만약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모든 걸 끝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필사적인 요청의 시작이라면요? 자,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수많은 감정들을 대신하는 일종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슬픔, 수치심, 피로감, 외로움, 분노,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죠. 할로루 작가와 신영철 평론가는요, 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덩어리를 딱 하나로 압축해서 터트리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바로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의 관점을 더하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건 삶 자체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 상황을 제발 좀 멈추고 싶다는 절규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할 때 누구한테 갈까요? 보통은 친구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복잡 미묘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대 우정이 가진 양면성이 확 드러납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고립감을 줄여주는 소중한 생명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없으면 그 애가 죽을 것 같아요. 상담가 정혜신 선생님은요, 이 말이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위험한 문장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의 생명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아이한테 고스란히 지우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아이들의 우정이 이렇게 위태로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어른들은 왜 이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건 그냥 어른들의 단순한 무관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돌봄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만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선생님들 다 아이들을 정말 깊이 아끼죠. 하지만 감정의 언어를 읽고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공간이 없으니까 많은 10대들이 일종의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고통을 밝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이걸 가면성 우울이라고 불러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 슬픔을 드러내는 게 곧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밝은 아이여야 하잖아요. 이 한마디에 그 내면의 갈등이 정말 완벽하게 담겨 있어요.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성공적인 아이, 문제없는 아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요. 소셜미디어에서 또 학교에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는 문화 속에서 이 밝은 표정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갑옷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이 소설은요, 정말 놀라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무슨 마법 같은 치료법이라든지 극적인 구조 장면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을 단번에 바꾸는 그런 손쉬운 답을 의도적으로 피해가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이 이야기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게 핵심인 걸까요? 어쩌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을 툭 던져주는 게 비현실적인 걸 넘어서 비윤리적인 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 소설의 진짜 힘이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해결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야기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관점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냥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행동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냥 조금만 더 같이 있자? 어쩌면 작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한마디가 아닐까요? 서둘러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반응은 어쩌면 그저 우리의 존재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바로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